안녕하세요. 전설 방방곡곡 만담꾼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셨죠?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 한 편을 가지고 애청자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조선조 후기 강원도 영월 땅에는 서만철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철이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도와 밭을 일구고 물을 퍼나르며 농사일을 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유, 농사만으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 나도 이제 자립해서 돈을 모아서 장가도 가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결심한 만철이는 손에 쥔 곳 하나 없는 처지였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지요. 그는 장사의 뜻을 두고 보부상일을 시작했습니다. 유기그릇을 지게에 지고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유기대접 싸게 드려요. 이거 한번 쓰면 자자손손 물려 쓰는 그릇이에요. 만철이는 힘도 좋고 입담도 좋을 뿐 아니라 정직한 성품이라 장사한 지 3년이 지나자 단골도 많이 생기고 얼굴만 봐도 소청각이 왔구먼 하고 반겨주는 이들이 늘었지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만철은 새로 만든 유기그릇을 가득 짊어지고 홍천 쪽으로 가고 있었지요. 때는 초여름이라 해는 쨍쨍하고 등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와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만철이는 흥얼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아유, 덥다, 더워. 그래도 이번 일만 장사만 잘 되면 돈이 좀 생길 거야. 그러면 땅도 조금 사고 장가도 들고 부모님도 편히 모시고.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지요. 가파른 미꾸지 고개를 넘던 중 만철의 발이 그만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지게가 휘청이며 유리그릇 보따리가 대굴대굴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 뭡니까? 아유, 이럴 수가. 놀란 만철은 바삐 벼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가마니에 튼튼히 싼 보따리 덕분에 유기그릇은 깨지진 않았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쉰 그는 다시 힘겹게 그 보따리를 지게에 지고 고개를 올라야 했지요. 하지만 그 짐을 다시 묶고 올려매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는 기울고 어느새 산호기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유, 이러다 해지겠어. 어서 바삐 서둘러야겠다. 만철은 바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이미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가고 주위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거 어쩌지? 마을까진 아직도 한참인데. 하지만 만철은 장사길이 익숙했기에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노숙도 해본 터라 조용한 평지 하나만 찾으면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었지요. 주위를 살피던 그는 잔디가 고르게 나고 평평한 자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좋네. 하룻밤 지내기는 딱 좋겠어. 지게를 내려놓고 주위를 더듬던 만철은 그자야 곁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거 무덤이었네. 그래서 이렇게 잔디가 좋았구나.
만철은 꺼림직했지만 다른 장소를 찾기엔 날이 너무 어두웠어요. 잠시 머뭇하던 만철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그네가 잠시만 이곳에 몸을 들여 하오니 부디 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지게를 베고 무덤 곁 풀밭에 누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곤충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잠이 오려는 찰나, 야, 이 구첨지 이놈! 그래, 누울 자리가 없어 내 옆으로 왔단 말이냐? 이 꼴배기 싫은 놈아!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악에 받쳐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장선달 놈아! 내 놈과 내가 원수지간이라는 걸 자식놈이 알았다면 나를 여기에 묻었겠냐? 갑작스레 귓가를 때리는 다툼 소리에 만철은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라, 분명히 말소리인데 누구지?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그것이 두 사람의 격한 말다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묘토를 일찍 정하지 못한 게 한이다, 한. 하늘도 무심하시지. 죽어서도 저놈 얼굴을 밤낮으로 봐야 하니 원. 내가 할 말이니라. 지금이라도 심리 밖으로 눕고 싶은 게 내 심정이다, 이놈아. 듣고 있던 만철은 이 두 목소리가 산 사람이 아닌 죽은 홀령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싹 몸이 굳었습니다. 두 홀령의 입씨름은 점점 더 격해져만 갔습니다. 장선달 이놈, 장사채 불가한 놈이 비단 좀 팔아 돈 좀 벌었다고 헛기쳐마는 꼴이란 참 과관이지, 과관. 야, 이 구천지 이놈아, 너는 뭐 별다르냐? 고리대금에서 없는 자들 콧물 눈물 빼게 하고 그 이자 받아 호의호식하는 내 놈의 꼴이 하도 꼴불견이라 나는 세수도 내 놈 집 쪽으로는 안 한다, 이놈아. 만철은 두려움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 두 홀령의 다툼이 어찌나 재미있는지 귀를 쫑긋거리며 듣기를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씨름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장가야, 내 놈이 한양에 비단 팔고 받아온 10만 양짜리옴. 그거 어디 있냐? 10만 양짜리요? 그건 도난당한 어음인데 내 놈이 그걸 어찌 아느냐? 그거 이 몸이 잘 모셔놨지. 그 어음을 구첨지 내 놈이 훔쳤단 말이냐? 내 놈이 망하는 꼴이 얼마나 고소한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 밤에 몰래 들고 나와 앞산 너럭바위 밑에 고이 모셔놨단다. 뭐가 어째? 아니, 그 어음이 어떤 어음인데 내 전 재산을 미천으로 장만한 비단감이란 말이다, 이놈아. 그 일로 니놈 집안이 폭삭망해서 지금은 식솔들 떼거리도 없다지. 아이고 소해. 이 처죽일 놈 좋다. 그렇다면 나도 아는 비밀 하나를 알려주마. 귀 씻고 잘 들어라, 이 구관오마. 비밀이라니? 내 놈이 팔뚝만한 황금불상 하나 저담 잡고 10만 양을 대출해준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거야 뭐 그 금불상을 두둑맞아서 고스란히 10만 양을 물어준 일인데 뭐 우리 고을에선 다 아는 사실인데 새삼스레 무슨 비밀은 비인. 그 금불상 말이다, 이놈아. 이 형님이 슬쩍 해서
잘 모셔두었느니라, 이 구간오마. 뭐? 뭐라고? 그걸 장가 니놈이 훔쳐갔단 말이냐? 내 놈이 금불상 저당 잡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높은 이자 뜯어먹는 꼴이 하도 괘씸해서 어느 날 밤에 부처님을 모셔와서 뒷산 500년 묵은 노석 밑에 잘 묻어놨지. 이런 천하의 못된 놈, 그 돈 10만 양을 돌려주느라 우리 집안이 폭삭망했는데 그게 니놈 짓이라니? 아이고, 이거 원통해서 못 살겠네. 서만철은 그 다툼을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두 홀령의 다툼은 무서움을 넘어서 한편의 재담 같기도 했습니다. 두 홀령은 끝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듯 울분을 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두 홀령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지요. 아이고, 또 날이 밝았군. 내일 밤에 또 보자, 이놈아. 만철은 밤을 꼬박 새운 뒤 자신이 쉬었던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두 무덤은 약 50보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는 두 무덤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두 분. 이제는 다툼을 멈추시고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을 텐데요. 만철은 서둘러 짐을 지고 마을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만철은 생각했습니다. 밤새 귀신 둘이 싸우는 걸 듣느라 잠도 못 잤지만 그 속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중요한 사실들이었지요. 그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만철은 지게를 내려놓고 평상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겠어요? 주모는 음식상을 내으며 물었습니다. 장사꾼이신가 보네. 어디서 오셨수? 예, 영월에서 왔어요. 유기그릇 장사꾼이지요. 그런데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혹시 이 마을에 구첨지, 장선달, 이런 어르신들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까? 주모는 한숨을 쉬며 상을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아유, 알다마다요. 그 양반들은 이 마을 큰 부자였어요. 한 분은 비단장수였고 다른 한 분은 지주 겸 고리대금업자였지. 하지만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둘 다 집안이 망해서 옛 명성은 그림자도 없어요. 만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주모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좋기는커녕 앙숙이었죠. 평생을 다투며 살았어요. 서로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상석에 앉아야 하는지 별것 아닌 일로 다퉜었다오. 그 싸움이 너무 심해서 죽고 나서도 무덤 자리를 두고 자식들이 언성을 높였을 정도니까요. 결국 같은 동네 산에 묻히게 되었는데 그 무덤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아하하, 죽어서도 으르렁거릴 팔자인지 원. 만철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내가 밤에 들은 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게 틀림없구나. 만철은 국밥이 식은 줄도 모르고 홀똘히 생각했습니다. 두 어른이 한을 풀지 못하면 다툼은 영원히 지속되겠지? 그러면 그 두 집안의 원한도 대대손손 이어질 테고,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아니고 말고.
만철은 서둘러 밥을 먹고는 곧장 구첨지와 장선달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구첨지 집에 도착하자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마당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구첨지 어른께 전해 들은 말씀이 있어서요. 곧이어 장선달 댁에도 찾아가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집안 대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 두 무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한 대목도 빠짐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은 만철의 말에 어안이 벙벙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만철은 예상한 듯 엄숙하고 조용한 어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 저는 제가 듣고 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두 집안 일이니 저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니 뭔가 이 금불상이 묻힌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하여 두 집안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구첨집 댁 사람들은 뒷산 노송으로, 장선달 댁 사람들은 앞산 너럭바위로 묻힌 물건을 찾아 나섰고 결국 어음과 금불상 모두 손상되지 않은 채 두 집안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집안은 일시에 환호와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두 집안 사람들은 만찬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지요. 도령,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맞습니다. 도령의 의인다운 행실이 우리 두 집안을 살렸소이다. 정말 감사하오. 만철은 두 물건 모두 무사히 두 집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손을 내줬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의인이겠습니까? 저는 그저 두 어른이 하신 말씀을 엿듣고 전했을 뿐인걸요. 그리고는 말을 이었지요. 두 어른의 한을 이제 풀었으니 두 홀령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집안 후손들도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면 아마도 두 어르신들도 무덤 속에서나마 편하게 지내실 겁니다. 만철의 말에 두 집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말씀이요. 두 집안이 척진 일은 이제 과거일 뿐이지요. 이제 가문이 살게 되었으니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장선달 가문 식구들은 구첨지 댁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저희 조상이 금불상을 훔쳐간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구첨지 댁 사람들도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우리 조상님도 어물 훔쳐 집안을 망치게 했으니 우리 죄가 더 큽니다요. 이렇게 하여 두 가문은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이좋게 지낼 것을 다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만철은 이 모습에 덩달아 웃으며 말했지요. 자, 이제 이 모습을 돌아가신 두 어르신께 보여드려야지요. 하무렴. 크게 제사상을 바쳐서 두 어른께 고해야지. 이제 우리 두 집안이 한 집처럼 살게 되었다고. 곧 제사상이 차려졌고 향을 피워 두 홀령을 위로하며 두 집안 가솔 모두가 무덤 앞에 엎드려 새로운 다짐을 진심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만철은 지게를 지고 길을 나서려 하자 두 집안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지요.
저는 이제 시간을 지체했으니까요. 이제 장사길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자 장선달 가문 사람이 말하기를 원인을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우선 도령의 육이 모두를 내 사겠소. 그리고 지게질은 힘이 들 테니 힘 좋고 튼튼한 나귀 한 마리를 내드리겠소. 물건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구천집댁 식구들이 나서며 물건을 많이 장만하려면 장사 미천도 넉넉해야 하겠지요. 저희가 5,000양을 내드리겠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저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철은 깜짝 놀라 긋고 사용했지만 그냥 물러설 두 집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오기를 나서는 만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만철의 손에는 튼실한 나귀의 고삐가 쥐어져 있었지요. 물론 나귀 등에는 돈 5,000냥이 담긴 보따리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만철은 고개를 들어 두 어르신 무덤 있는 산기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어르신 덕에 제가 횡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이젠 정말 안 다투시겠죠? 만철은 웃으며 나귀의 엉덩이를 탁 치며 외쳤습니다. 자, 나귀야, 우리 함께 멋지게 장사하자꾸나. 그리고 장가 들고 아들, 딸 낳고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자꾸나. 네. 네. 옛말에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귀신의 말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지요. 그리고 을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도 통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다 합니다. 서만철은 사람과 귀신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큰 장사꾼이 되었다 하는 야담이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